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그 훈련들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군대는 말 그대로 달랐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일상이던 시절, 전쟁을 아는 선배들이 아직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 훈련은 훈련이 아니라 진짜 전장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거나 크게 완화된 훈련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상상조차 못할 그 훈련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나온 전우들의 뜨거운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7위 화생방 훈련 독가스 속에서 군가를 불러라. 7위는 화생방 훈련입니다. 화생방이라고 하면 요즘은 방독면 쓰고 가스실 한번 통과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화생방 훈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PT 체조를 시켰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산악구보를 돌렸습니다. 더 나아가 방독면을 쓴 채로 군가까지 불러야 했습니다. 방독면 안으로 숨이 막히고 땀이 차오르고 렌즈가 김에 서리는 그 상황에서도 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스실 체험. CS 최루가스가 가득 찬 밀폐된 공간에서 교관이 방독면을 벗으라고 지시합니다. 눈이 타고 코가 막히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 공황 상태에서도 침착하게 방독면을 다시 착용하는 훈련입니다. 이걸 한 번이 아니라 반복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언제나 현실적 위협이었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그 긴장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그 시대의 군인들에게 이건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6위 막타워 강하 11m 허공에서 안전장치 없이. 6위는 막타워 훈련입니다. 막타워는 높이 11m의 낙하 훈련용 탑입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가장 강한 공포를 느낀다는 높이가 바로 11m입니다. 지상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현재도 일부 부대에서 막타워 훈련이 이루어지지만 1980년대에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줄 하나를 믿고 모형 낙하산을 등에 메고 교관의 호령에 맞춰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다리를 L자로 만들어 과감히 이탈하는 그 순간 아래를 바라보면 땅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문제는 망설이면 더 혼났다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두려움에 주저앉으면 얼차려가 기다렸고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공수특전사 교육과정에서는 이 막타워 강화를 반복 수행한 뒤 실제 기구 강화와 전술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막타워는 그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보병부대, 심지어 대학생 문무대 입소 훈련에서도 막타워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방위병도 병역특례요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반 부대에서는 막타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병사들은 경험조차 못하는 훈련입니다. 5위 혹한기 훈련 영하 20도, 텐트도 없이 버텨라. 5위는 혹한기 훈련입니다. 지금도 혹한기 훈련이 있지만 1980년대에 그것은 규모도, 강도도, 기간도 달랐습니다.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강원도 산악지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그 땅에서 장병들은 영하 20도 안팎의 날씨 속에 야외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대관령의 1월 평균 기온이 핀란드 탐페레보다 더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땅에서 텐트 하나에 여러 명이 몸을 부비며 동상을 막았습니다. 문제는 텐트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낭을 펴고 눈 위에 그대로 누워야 했던 밤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낭 위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어지면 동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혹한기 행군이 더해집니다. 40km 이상을 완전 군장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움직이면 더우니 내복도 입으면 안 됩니다. 쉬는 순간 땀이 식으며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훈련 중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전사의 동계 훈련 중 조난 사고는 당시 군내에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 혹독한 추위를 버텨낸 전우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위. 유격 장거리 행군 60km, 밤새 산을 넘어라. 4위는 유격 장거리 행군입니다. 유격 훈련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장거리 행군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격 행군은 보통 60km, 악랄한 부대는 100km를 걷기 했습니다. 부대에서 자대까지 거리가 얼마든 상관없이 발이 닿는 길을 끝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100km 행군을 완주한 병사에게는 수료증 한 장이 주어졌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그 종이 한 장이 그 어떤 훈장보다 무게감 있게 느껴졌다는 전우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유격 훈련 내내 PT 체조와 장애물 코스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행군이 시작됩니다. 발바닥에 잡힌 물집을 터뜨릴 새도 없이 군장을 매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극도의 피로 상태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치고 걸으면서도 잠이 든다는 것, 군필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특전대원들의 천리행군은 그것도 아닙니다. 400km, 무려 8박 9일에 걸쳐 산악과 평지를 이동합니다. 하루 평균 40km 이상을 25kg 군장을 메고 걷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마친 자에게만 진정한 특전대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3위. 유격 PT 체조 쓰러져도 또 일어나야 했다. 3위는 유격 PT 체조입니다. 유격 훈련을 다녀온 군필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PT 체조입니다. 유격 훈련에서 장애물 코스, 막타워, 행군 모두 힘들지만 PT 체조의 악랄함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증언이 압도적입니다. 1980년대 유격 PT 체조는 지금과 비교해 강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입소 행군이 끝나고 아침밥을 먹자마자 바로 시작됩니다. 물집이 잡힌 발로 뛰고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대기 시간에도 교관들은 틈만 나면 PT를 시켰습니다. 유격 PT의 특징은 관절에 극도의 무리를 주는 동작을 반복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미 60km 행군으로 무릎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쪼그려 뻗으러지기, 팔굽혀펴기, 뜀뛰기가 수백 회 반복됩니다. 쓰러지면 얼차려가 기다렸고 얼차려 끝에 다시 PT가 시작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관들의 구호가 귀에 박혔다고 합니다. 본 교관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 하고자 하는 의욕과 패기. 이 두 가지만 본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다시 PT가 시작됐습니다. 의욕과 패기를 증명하는 방법은 쓰러지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2위. 혹한기 야외 수경 눈 속에서 밤을 새우다. 2위는 혹한기 야외 수경입니다. 단순히 춥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1980년대 혹한기 훈련에서 야외 수경은 전투준비 태세가 발령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조명기구를 켜면 적에게 위치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랜턴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하의 날씨 속에서 얼어붙은 땅에 텐트를 쳤습니다. 문제는 텐트 설치 자체가 하나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텐트 폴대를 연결하고 팩을 박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텐트를 거두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주일 전 완전한 어둠 속에서 훈련 물자를 전부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취침. 침낭이 있었지만 혹한의 바람은 침낭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잠이 들면 살 수 있었지만 동상에 걸리면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체온이 올라가고 움직이면 잠들 수 없는 그 딜레마 속에서 동트기를 기다렸습니다. 논산훈련소의 12월 말 기수들은 자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기도 전에 훈련소에서 이미 혹한기급 야외 수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맞이한 그 첫 번째 혹한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됐습니다. 1위. 유격 종합훈련 일주일 몸이 부서져도 계속됐다. 1위는 1980년대 유격 종합훈련입니다. 지금의 유격 훈련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유격 종합훈련, 특히 특수전, 교육계통의 화산 유격장에서 진행된 이주 과정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1주차 매일 아침 장거리 입소 행군으로 시작합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기도 전에 PT 체조가 시작되고 기초 장애물부터 산악 장애물, 막타워, 헬기 레펠, 산악 레펠, 인명 구조 과정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대기 시간에도 교관들은 끊임없이 PT를 시켰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되어도 몸은 여전히 달아오른 상태였고 그 짧은 수면 시간조차 제대로 허락되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2주차는 FTX, 즉 야외 전술 훈련입니다. 밤새 40km의 산길을 이동합니다. 낮에는 교관 강의와 작전 명령을 보고 침투 계획을 짭니다. 해가 지면 실제 침투 훈련, 장거리 정찰, 도피와 탈출 과정이 진행됩니다. 72시간 이상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지원받는 음식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실제 전장 상황에서 적지를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간 3사관학교와 학사사관 출신 장교들은 훗날 화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처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훈련을 견뎌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병 부대의 유격훈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격훈련은 혹한기 훈련과 함께 1980년대 육군의 양대 필수 훈련으로 불렸습니다. 유격이냐 혹한기냐는 지금도 군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들었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훈련들, 그 고통의 무게를 지금 이 화면 앞에서 다시 떠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발바닥의 물집, 얼어붙은 손가락, 군장의 무게, 교관의 고함 소리,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기록입니다. 당시의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한 시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무나 견뎌낼 수 없는 그 시간을 버텨낸 전우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전우의 기록은 여러분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